우리나라에서 뵌 분을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쉐이쉐이 가는 비행기에서 그것도 비즈니스 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는 먼저 있죠. 비즈니스 지나서 이코노미로 있어요. 내릴 때 보니까 벌써 내리셨다. 두바이에서는 피곤해갖고 저희 아내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2층 가보니까 또 쉬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 거기서 스폰서님들이 막 비즈니스 쉬는 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쉐이쉐이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또 먼저 타시더라고요. 또 비즈니스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쉐이쉐이에 도착해서 봤어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놀기도 엄청 잘해요. 해강그룹의 탑리더인 김승준 사장님은 제가 한 번도 제정신 적이 없었어요. 늘 많지. 오기 전인데 벌써 얼굴이 다 타서 벗겨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와 함께 도시는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큰 동기부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손바닥이 부러져라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강그룹의 큰 리더 SPD 정서진 사장님 소개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훈련되셨네요? 와, 소리가.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강 베네피플 정소진입니다. 아니, 저는 저희 그룹만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얘기하실 때 환호하고 같이 하는 거 보면은 이 그룹의 이제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룹 만만치 않은데 네. 좀 전에 이제 저 소개해주신 분 그 말씀대로 저는 해강의 이제 김승준 권경희 그룹장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요. 저희 김승준 그룹장님은 어느 순간 어디서라도 정말 그 분위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세이셸은 왜 간 거예요? 놀려고 간 거잖아요. 세이셸에 사업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저기 인도양에 뚝 떨어진 그 섬에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네, 거기서 정말 즐기기 위해 갔는데 제가 봐도 가장 잘 즐기신 그 사업자가 우리 그룹장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 그룹장님의 열렬한 추종자예요. 네. 근데 그 추종자가 되어야만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우리 그룹장님이 튀는 행동을 하시고 뭐 이렇게 즐거운 뭔가를 하시면 항상 이렇게 철판 깔고 그 옆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춤추고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술이 안 들어가면 음주 가무를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도 맨정신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강명희 사장님 외에는 여기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 많은 사장님들에게 같이 뭔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진심으로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제 생각을 전달하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가진 생각들을 우리 사장님들하고 잘 전달하면서 나눌지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신규 사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 처음 이제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알아보러 오신 분? 그런 분들이 들으면은 약간 저거 뭔 소리지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네. 어느 분야에서든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 스토리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뭐 CL도 아니고, CL이 됐다고 해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 안 했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제가 SP까지 오고 또 GP를 향해 나아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 떠는 것 같지만 굉장히 떨려가지고 입술이 지금 그래서 바짝바짝 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들 웃고 밝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의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0년 12월 30일 날 이제 매니저 등록을 했어요. 네, QM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등록을 했고 1월부터 이제 사업을 했다고는 하나 이때는 사업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좋아진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시어머니, 친한 친구 2명, 우리 언니 이렇게 딱 5명한테만 제품을 전달한 거예요. 제품을. 그렇게 전달했더니 SM은 되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PM 사업을 하기 이전에 31살부터 이 다단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31살부터 네트워크 중에 그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뉴스킨 사업을 8년 동안 했거든요. 8년 동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뉴스킨을 하다가 PM을 만나서 갈아탄 게 아니고, 너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8년을 했는데도. 예, 돈이 잘 안 벌리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몇십만 원 벌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안 벌려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2주 있다가 이 PM을 만난 거였거든요. 2주 있다가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한성주 그룹장님이라고, 지금 GP 한성주 그룹장님이 저한테 이 PM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네, 박애주의자시거든요. 정말 긍정이시고, 초긍정이시고, 뭐, 법이 없어도 살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되게 신뢰하고 이 제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8년 동안 뉴스킨 좋다고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아니었더라, PM이 더 좋더라,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주변 5명한테만 그 얘기를 했지, 더 이상은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2달 동안. 1월달, 2월달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크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아, 좋다. 막 이런 것만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어떠한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 계기가,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 눈치를, 지금 눈치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눈치 보여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눈치가 뭐냐면, 같이 뉴스킨 했던 그 사업자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할 때 같이 뉴스킨 하다가 타 네트워크로 가신 분들, 완전 이 사람들은 역적이에요, 역적. 얼마나 흉을 보고 욕을 했는지 그게 이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두 돌이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여가지고 어느 순간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아들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을 키워주나? 우리 아들 뭐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줄 수 있나? 뭐 먹으라고 뭐 한우라도 사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었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전환하고 3월부터 이제 입을 띄기 시작한 거예요. 3월부터 입을 띄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아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기가 살짝 버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입을 띄고 이제 SNS에 나는 이제 뉴스킨 안 해, 나는 이제 PM 해 라고 이제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한 시점이 이 3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제가 잘 살았는지 네, 뭐 이렇게 전화 돌려가지고 IMM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발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운전대 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요일이라는 거,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없었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제가 제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평일에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맡겨놓고 4월 달에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저는 VP 핀이 없어요. 그래서 VP 핀을 아예 안 주더라고요. 건너뛰었다고. 네, 그래서 EVP를 달성하고, PT는요, 저는 이 직급 중에 EVP 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PT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EVP 갈 때 뭔가 하나 건너뛰고 가려니까 확실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EVP 갔다가 이제 PT를 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탄력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PT는 16만 포인트로 첫 PT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네피플이라는 그룹을 독립하면서 해강 베네피플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 연도 작년 3월에 이제 SP를 갖고 올해 그리고 이번 달 이제 GP 도전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PM 스토리고 월드 투어를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뉴질랜드 월드 투어 달성을 했고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세이셸 달성했고 내년이 어디죠? 내년 어디죠? 여러분 혹시 마라케시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런 모임이 있고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다들 눈만 마주치면 고고 마라케시 이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저희 월드 투어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마라케시도 이미 지난달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네네 월드 투어 달성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직대에 IMM 이상이 9라인을 배출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PT도 3라인이 있고 네, EVP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이 IMM이 떨어진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어떤 분은 아예 사업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치만 저는 직대로 IMM을 2년 안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9라인을. 이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IMM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명, 2명의 IMM을 만들어낼 때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2년 안에 9라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시스템이 아니면은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직대이신 분도 또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제로 후원 미팅을 한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후원 미팅 2번이고요. 처음에 이제 리크루팅 미팅 한 번, 총 3번 단독 미팅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이유는 다 뭐냐면 트레이닝이 다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요. 저희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IMM 만들어내고 PT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었다면 저는 그 행위는 여러분 현금흐름 4분면을 아시잖아요. 그 행위는 S4분면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잘한다면 나 혼자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말발로 나의 지식으로 그걸 만들어냈다면 그건 아직도 S4분면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아니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합류를 시킨다면 비로소 B4분면 비즈니스 오너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그 이전 네트워크를 해봤으니까 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 처음부터 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안에 항상 있었고 대부분의 시스템을 그룹장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을 단기간에 담아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각자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뭐 끝점을 생각하자면 CL이시겠지만 뭐 CL 이상도 있지만 일단은 CL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CL이 지금 당장 시작하신 분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아까 앞서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는 안 넘어가나 봐요, 이게. 네,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은 까먹었네요. 무슨 말을 하다가? 네네, 목표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때 VP를 건너뛰고 EVP를 간 이유가 있어요. 이때 정말 미친 듯이 갔고 마지막 3일 남겨놓고 10,000포인트가 부족했어요. EVP 첫 도전을 할 때 5만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3일 남겨놓고 10,000포인트가 부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이 이 십자가를 그 차에다 걸어주셨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불구하고 그 3일 동안은 아침에 차 타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 이유가 빠른 승급 보너스였어요.
저는 제가 빨리 EVP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빠른 승급 보너스. 왜냐면 그때 당시에 PT 5월 달이 2021년 5월 달에 빠른 승급 보너스가 끝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네,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를 안 했고 끝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PT를 달성한다고 해도 못 받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미기적거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VP는 받지도 못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목돈은 EVP 하나구나, 이 생각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EVP는 무조건 가야겠다. 나는 PT 안 돼. 나는 내가 PT가 목표였다가는 절대 나는 이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EVP 달성할 때 그렇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죠? 여행 보너스에 저희는 많이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뭐냐면 이 회사에서 여행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잖아요. 1년에 4번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의 퀄리티가 타 회사보다 월등히 높아요. 정말 높아요. 근데 그 1년에 4번 보내주는 그 여행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보상해주더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오세요라는 회사에서 주는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뭐 이게 똑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를 목표로 생각하셔야지, 그래 되면 저거 해준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여행을. 그리고 항상 시스템 안에 있었고, 세 번째, 보상을 팔았어요. 저는 제가 되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저 사실 아직도 액티바이즈 10스푼을 공복에 먹어도 빨개지지가 않아요. 진짜 저희 그룹에서 제가 최고일 거야 아마. 지금 2년 넘게 먹었잖아. 2년 5개월 됐거든요. 아직도 저는 빨개지는 경험을 여기 귀 끝에 해독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액티바이즈 막 10스푼 이상 먹었을 때 귀 끝에만 살짝 빨개져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무디고 내가 느끼는 것도 별로 없고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품에 내가 뭔가를 느끼고 막 난리가 나고 빨개지고 막 어디가 뒤집어지고 해야 제가 사장님들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제품 미쳤어,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처음엔 안 나왔어요. 지금은 당연히 알지만. 그래서 그때 저는 뭐에 미쳤었냐면 보상에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 주스 판 게 아니고 저는 보상을 팔았다. 그랬기 때문에 EVP에서 PT를 그렇게 한 달 만에 갈 수 있었고 16만 포인트가 나왔던 이유는, 나와 같이 먹고 이거 좋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내 보상 플랜을 듣고 같이 해보자, 그들도 누군가에게 같이 사업해보자 이게 됐던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죠. 사장님, 제 나이에, 제가 그때만 해도 30대였단 말이에요. 제 나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제품이 막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그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20대는 특히 더 매출이 별로 적잖아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상을 팔았기 때문에 아마 제 손은 아실 거예요. 제 얼굴은 모르시는 분도 제 손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한 장으로 푸는 보상, 한 장으로 푸는 보상 플랜 해가지고, 예, 제 손만 나오는 그 영상이 이제 2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그 재생이. 그래서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것까지 만들게 될 수 있었고, 그런 보상을. 그 보상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유입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그룹장님들, 김승준 그룹장님, 권경희 그룹장님, 김영인 그룹장님, 한성주 그룹장님, 제가 존경하는 저의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을 정말 최고의 추종자로 따랐습니다. 정말. 네. 그 롤프소르고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대요. 말레이시아 1번 사업자, 지금 CL이신 그 브렌다라는 사업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말레이시아가 19년 전에 오픈을 했대요. 그 19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이 정보망도 많지 않을 거고, 지금은 뭐 어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해도 정보가 막 다 뚫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불만들을 소르고 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르고 회장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면은 당신의 불만을 들어주겠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지금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뭐 액티바이저 통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허접해 보여. 이런 불만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불만을 넘어선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라. 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뭐 랠리 제가 총괄이거든요. 랠리 총괄을 하면서 막 어떤 영상, 어떤 음악을 틀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구린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옛날 건데 이거 왜 틀으라고 하시지? 그랬을 때 예전에는 구루장님 이거 노래가 좀 너무 올드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불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걸 먼저 제가 찾는 거예요. 찾고 그룹장님 이건 어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근데 최고의 추종자만이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제품에 엄청나게 막 제품에 대한 지식 저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날씬하지 않고 특별히 예쁘지 않고 특별히 잘난 건 없는데 이 네 가지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제가 잘했던 그 시스템이 이 안에도 분명히 그룹만의 시스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있으시죠? 지금 앉아 계신 이 현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공 시스템이라는 건데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즉 복제만 잘하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게 바로 성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이 잘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차리면 망할까요? 그냥 무조건 돈 벌까요? 네,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했을 때 뭔가 망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아니면 돈데?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지. 이건 무조건 되는 프랜차이즈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은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규로 생겨나는 것들은 뭐 아니면 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얄티의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된다고 보장된 곳이 로얄티가 훨씬 더 비싼 이유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 시스템을 따른다는 것은 나 개인의 능력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걸 정말 다 비워버리고 내 생각을 비우고 이곳에서 함께 하자는 거를 같이 잘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타 네트워크를 저 같은 경우도 해봤잖아요. 타 네트워크를 해봐도요. 그거 다 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혹시 보험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지만 보험하시는 분들 월천 이상 벌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잘 돈을 벌어봤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쪽에서 갖고 있던 생각, 내가 했던 영업 방식 이런 것들 버리시고 이 그룹 안에서 이 PM 안에서 함께 하는 시스템에 합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성공의 여부가. 자, 사장님들 보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 솔직히 여기 전 제품 다 드시죠? 사업자분들 거의 그러시잖아요. 근데 진짜 돈 없어 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딱 오토시 플러스 한 달에 액티 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종 한 세트, 한 달에 딱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6레벨 보너스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각자 5명에게 그것을 전달해요. 5명에게 전달을 하고 그 5명이 5명에게 전달하면 25명, 25명이 5명씩 또 전달하면 125명, 625명, 3,125명, 15,625명 이렇게 돼요. 근데 나로부터 6대까지니까 이거 다 합치잖아요. 다 합쳐야 맞는 거잖아요. 19,350명이 돼요. 이렇게 되면 19,350명. 그 사람들이 그냥 딱 오토십에 액티 하나만 딱 먹었을 때 6레벨 보너스만 8,6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학이죠. 그냥 가능성이에요. 네트워크는 너가 직접 전달한 이 5명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밖에 6레벨을 주던 저 밑에 무한대를 주던 어떤 데는 뭐 3대까지 주던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본인으로 인해 펼쳐진 간접 수단까지 다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9,000명에게 이게 현실이 되려면 이거의 반의 반이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플랜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플랜이 돼야 돼. 제가 지금 말했던 거 5명이 전달하고, 근데 그 5명이 이 오토십과 이 액티바이저 하나 이 3종을 얘기하려면 제품에 대한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배운 것들이 똑같이 플랜이 전달됐을 때 가능한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 안에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말빨이 좋아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가 혼자 자영업처럼 막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업하는 것처럼. 그러면 19,000명에게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것만 1단계만 인정받으려면 뭐하러 네트워크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려면 차라리 보험을 하거나 차를 팔거나 다른 세일즈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깊게 내려가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산수니까. 예, 수학이니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반드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스템 한 곳으로 몰아넣으면 된다. 이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능력이 뭐 막 뛰어나지 않아서 더 시스템에 기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나 혼자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신 게 있는데, 내가 10명의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한테 각자 그 집에 찾아가서 개인 과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소문이 났어. 그래서 제자가 100명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100집을 한 달 안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 대신 나는 목이 성대결절이 오고, 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겠죠. 그 지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0명을 수학 학원을 차려서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이 네트워크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네트워크는 제품도 좋고 보상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그 뭐 몇 조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만 내가 네트워크를 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교육 시스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시스템, 교육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운영된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계신 그룹장님들 혹은 뭐 상위 직급자들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강명희 사장님의 그룹 시스템이잖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한 내 거잖아, 이거. 내 시스템이잖아. 내가 여기에 19,000명 넣을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테이커, 매처, 기버라고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테이커는 뭐냐면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려는 아기새 같은, 네, 그런 사람의 유형이 테이커예요. 매처는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 나한테도 이만큼 줘. 이건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딱 그만큼만 줄 거야. 이렇게 뭔가 매칭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매칭을 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 매처도 필요가 없어요. 3번째, 기버. 되게 바보같이 보일 수 있지만 기버는 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그냥 이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집착 없이, 다시 받으려고 하는 집착 없이 무언가를 줘본 적이 우리는 다 있으실 거예요.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살면서
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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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에게 뭔가가 오는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뭐든 막 길가에 이제 할머니가 막 나물 팔고 있으면 그거 막 다 사갖고 오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좋아 보였는데, 그러니까 주는 친구였던 거죠.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대요. 근데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냥 괜찮아요, 가세요 했대요. 근데 본인이 사고가 났더니 그 사람은 자기한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세상의 이치가 자기의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네가 그랬으니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돌려받는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친구가 다른 쪽으로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그 가족이 돌려받은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 친구의 남편이 사고 났는데 그 남편은 또 상대방이 그냥 가세요.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는요. 여기서는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네트워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버가 필요한 거예요. 상하 관계면요, 딱 너는 딱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하고 이게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시스템을 함께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돌려받으려는 마음 없이. 그렇게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가장 최근도 아니죠. 몇 달 전이에요. 받았던 적이 뭐냐면 그 국밥집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놓고 오신 거예요. 지갑을 놓고 오신 거예요. 핸드폰도 놓고 오시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국밥을 다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그럼 집에까지 갔다가 오시라고, 돈 갖고 오시라고. 핸드폰은 갖고 계셨다. 그래서 핸드폰 맡겨놓고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연세도 많으신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기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내드린다고 하고 돈을 내드렸어요. 정말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집까지 쫓아가서 받으려고 내드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드시겠다 갔다 오시기까지가 그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나와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막 계좌번호 물어보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11,000원을 결제해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날 저녁에 5만 원을 입금하신 거예요. 5만 원을 입금하셔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가족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시라고 5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제가 할아버지한테 드린 걸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받았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더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미련 없이 뭐 집착 없이 그냥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착 없이 그냥 베풀기만 하는 그 마음을 무주상보시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실현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끼리. 그러면 이 그룹은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 여기도 혹시 그 BA 쿠폰 막 제슈츠 쿠폰 필요해요, 뭐 뷰티 필요해요, 저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세요? 하시죠? 네. 뷰티 쿠폰을 주면 내가 BA를 주겠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저는요, 제가 쿠폰을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갖고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보내주고 올려주고 해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당연히 받겠지. 이 마음이거든요, 저는. 내가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그리고 다 받아줬어요. 이미 다 줘버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살려고 뷰티 쿠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오던데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그 조건 없이 그냥 이미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준다라는 기버라는 개념이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열기를 주면 그때서야 장작을 넣어주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에게 이자를 주면 내가 너희에게 계좌를 개설해주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네, 그리고 이 책에 기버라는 책에서 제가 이걸 다 발췌한 건데 기버라는 책에 이 말이 나와요.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결정이 된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사장님들, 이게 진짜 이 세상의 성공의 이치라고 한다면 이걸 실현시킬 수 있으세요? 네트워크 안 하고? 네트워크 안 하고 저는 치위생사였거든요. 전직이. 치위생사가 뭐 그냥 1대1로 스케일링 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1대 막 한 번 내가 스케일링을 한다고 100명이 치아가 막 개운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1대1이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많은 일들은요. 영향력이 그냥 내 주변에 1단계로만 퍼진다, 2단계로만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걸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사실. 나로 인해서 사장님으로부터 몇 명에게 퍼졌습니까? 네, 저도요. 저도 4천 몇 명이거든요. 네, 4천 몇 명에게 저로부터 퍼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네트워크가 아니면. 근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평범한 나도 이런 원리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할 일이라는 게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이고, 보세요. 제가 하는 이 강의가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따라 또 결정된대요. 그럼 제가 이 강의를 설렁설렁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에 대한 그 나의 이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했겠죠. 사장님들도 분명히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저는 또 더 에너지를 받고 가치를 들였으니 창출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업을 지금 쭉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업이 정말 저는, 운이 좋게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운 좋게. 이게 6월 달에 이제 간 거예요. 6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 이제 WMC 독일을 갔잖아요. 이번에 6월 달에 마나임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기대되시죠? 진짜 너무 기대되시죠? 작년에도 갔다 오셨어요? 혹시? 네, 갔다 오신 분 몇 분 계시고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거기를 갔던 현장인 거죠, 독일을. 그래서 이제 이때 SP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르고 회장님이 옆에서 영광스럽게도 처음으로 바로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에너지를 받고 했던 그 날인데, 이 PM을 해서 좋은 게 뭘까? PM을 해서 좋은 게 뭘까? 내가 성공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여행일 거고, 첫 번째 수당이겠죠. 수당일 거고, 두 번째로 여행일 거고, 세 번째로는 PM으로 인해서 받은 차,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독일 갔다 오고, 그 다음 바로 6월 달에 갔다 오고 바로 7월 달에 두바이 PT 인정식을 갔었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 월드 투어를 갔었고, 12월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를 독일 베를린에서 저런 망사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될 줄 도대체 저라고 알았겠습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네,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 PM을 좀 잘했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지지난달 3월 달에 이제 세이셸에 갔죠. 저희 그룹장이. 네, 항상 많지는 아니셨어요. 저희 그룹장님이 텐션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남의 눈치, 신경 이런 걸 안 보세요. 그냥 본인의 그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시고 즐기시는 분이라서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취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때도 많아요. 네. 술 먹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가판 위에서 춤을 추지? 안 먹고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즐기시는 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 김영인 그룹장님.
그리고 저의 직대 파트너 변아름 사장님, 네, 파트너분들, 이분들은 이제 호주에서 이제 지난달에 PT가 되셨어요. 호주에서 PT가 되신 저희 형제라인 해강 사장님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직원인데 우리가 계속 고고 마라케시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라케시 사람이래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자기 그 고향을 계속 외쳐주니까 같이 와서 막 그분도 같이 외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각자 이제 다 WMC 가는 경로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스위스 취리 저희 강명희 사장님하고 같은 또 경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저희는 이번에 그 랠리 때 지지난달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선택했잖아요, 이거. 근데 그때 랠리 때 랠리 날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때 못 들어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하고 다 찢어졌거든요.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미 마라케시도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PM을 하면서 제가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차를 되게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됐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1억이 넘는 차를 그때는 이제 꿈이 스포츠카였어요. 페라리 뭐 이런 거였겠죠. 1억이 넘는 차를 사서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나는 그 차에서 잘 것이고 트렁크에 옷을 다 이렇게 쟁여놓고 네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 되는 것이고 길가에 널려 있는 게 밥집이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럴 정도로 차를 너무 좋아했던 여자예요. 근데 뭐 차를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취직생사 월급 꼭 뭐 끼케야 뭐 200만 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외제차는커녕 뭐 국산차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죠. 근데 PM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X6 1억 2천짜리를 어떻게 내 힘으로 저는 이거를 막 운전하다가도 하루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회상에 젖어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나의 능력으로 엄마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진짜 PM 너무 감사하다. 차 좋아하는 나에게도 딱인 PM, 나를 위해 존재하는 PM.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도 지금은 캅보너스로 이제 혜택 받으시면서 차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어디 모임 있을 때 딱 이렇게 모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것은 제 커미션은 사실 너무 많이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제 커미션은. 그래서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커미션이요? 근데 저는 아직 SP지만 2,000은 못 찍어봤어요. 바로 직전까지는 찍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100% 찍을 것 같은데 사업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월천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라고 하잖아요. 억대 연봉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3개월이 되고. 근데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딱 찍는 건 쉬워요. 사재기를 하든 뭘 해서 찍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유지가 어려운 거죠. 일반 회사는 1,000만 원을 찍었다 하더라도 뚝 떨어지는 거죠. 저 뉴스킨 할 때 800만 원까지는 찍어봤거든요. 800만 원 받고 그 다음 달에 얼마 받았을까요? 20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처음 3개월 만에 1,400, 그 다음 1,400,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빠른 승급 보너스가 있었으니까 빠른 승급 보너스 끝나고는 800, 900, 1,000, 800, 900, 1,000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억대 연봉자가 쭉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고향 제가 30년 동안 살던 그 친정집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니랑 엄마가 돈 없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현금으로 보내줬어요. 엄마한테. 근데 보내주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진짜 엄마 막 등골 빼먹는 딸이었거든요, 제가. 정말로. 진짜 지금 보면 안 그렇게 생겼죠. 뭐 엄마 말 딱 잘 듣고 막 똑부러지게 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냥 너는 아들인 셈 치고 나는 키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엄마 돈 정말 많이 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딸이 엄마가 좀 그 목돈이 필요하다 하니 1,000만 원을 딱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내가
뭔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예전에는 무조건 뭐예요? n분의 1, n빵, 전문 용어로 뿜빠이를 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친구들이 뿜빠이를 한다고 해도 소고기는 부담. 네, 나한테 부담되는 게 더 커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나면은 그냥 누군가, 뭐 나눠서 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파트너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들은 집으로 모셔요.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쫙 차려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그냥 누굴 만나던 이 부담 없이 내가 마음 쓰고 싶은 곳에 정말 행복하게 마음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또 금전적인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PM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뭐 돈. 예전에 진짜 그거였거든. 시간과 자유, 시간과 자유. 이걸 외쳤어요. 리스킨 할 때.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뭐 이게 나는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주어지고 보니 뭐냐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제가 계속 깨닫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 진짜 어디 도 닦으러 가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제가 명상 막 이런 거 알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깨닫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EPM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그저 그런 직장인의 삶을 계속 살았다면 계속해서 내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깨달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뭐 조금씩은 깨달아가는 게 있겠지만 지금처럼은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뭐 오늘도 뭐냐면요. 제가 막 간당간당하게 조금 늦게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막 따라간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빨리 씻고 하자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늦게 됐는데 아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신발 신으려는데 그때 이제 땡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왜 다 아시잖아요. 막 등골이 막 땀이 주르륵 나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막 열이 제가 여기까지 뻗친 거야, 진짜. 저 되게 막 승질이 들었거든요. 진짜 성질이 엄청 더러워. 지금은 많이 정말 사람이 됐는데 성질이 막 더러워가지고 부르륵 막 올라오는 게 좀 이렇게 욱하는 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욱한 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차를 막 어거지로 태워가지고 오면서도 막 차에 처음에 타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너 그럼 내려! 그 애한테 엄마 혼자 갈 테니까 내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배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게 번뜩 생각난 거예요. 차에서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이 멘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의 이 짜증나는 마음이 지금 나를 휘두르고 있구나. 여기서 지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마이쮸 줄 테니까 그만 울어. 마이쮸 줄 테니까 그만 울어. 울고 그냥 가자. 엄마 끝나고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기분 좋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몰랐다면 아마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아니면 중간에 진짜 내리라고 우리 신랑이랑 그 애기 내려놓고 제가 막 운전하고 왔겠죠. 그 전 성질대로라면. 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네트워크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어이구. 네, 죄송해요. 지금 몇 번 정도 했어요? 5번 했죠? 괜찮아요. 아무 생각 네,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도 또 뭔가 이 원리를 깨달은 제가 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계속 깨닫는 거를 막 찾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면 와 쑥쑥 잘한다 그냥 이런 거 넘겨버렸을 영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사장님들 뭘 느끼셨어요?
음. 네. 예. 이 성장을 하기까지 모든 거는요. 이 성장하기까지는 반드시 잎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모든 성장은. 아까 보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돌려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뿌리가 이게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뿌리가 깊게 내려간 그 이후에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생기고 얘는 해바라기거든요. 깊게 내려간 다음에 줄기 생기고 이파리 생기고 그 위에 이제 꽃이 피는 거죠. 네. 모든 성장이 다 이렇다라는 거죠. 모든 성장이.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하신 지 뭐 저랑 같은 시기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 뭔가 성과가 원하는 만큼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배우고 이 시스템에 와서 앉아 있을 곳에 앉아 있고 내가 그리고 얘기를 해봤고 거절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밭은 이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 흙, 밭은 이 그룹, 비전 그룹. 네. 그리고 우리는 PM이라는 정말 황금종자, 네, 황금종자 씨앗을 이곳에 심으신 거잖아요. 이곳에 심으셨으면 계속 물을 주는 건 이제 시스템인 거죠. 물을 주고 공기도 필요할 것이고 햇빛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받아들여졌을 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생기기도 하고 예쁜 꽃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장은 다 이 과정이 인간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장에는 반드시 뿌리 내림이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힘드신가요? 네. 근데 최선도 안 하면서 힘들면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진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여기 계신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각자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성공하려고 이 PM을 통해 성공하려고 이 그룹 안에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 정상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정상까지 간 게 이제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성공인 거잖아요. 근데 안 힘들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힘들어. 그냥 지금 여길 계속 걷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지를 걸을 때 힘드신가요? 원래 걸었던 나의 근육을 그대로 쓰는데 힘드신가요? 안 힘들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너무 힘들어. 그건 뭐예요? 오르막을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시기인 거죠. 저 항상 그 계단의 비유를 하거든요. 계단의 비유를 하는데 여기 내려와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동안에 이렇게만 무릎을 올렸다가 계단 올라갈 때는 번쩍 들어야 되잖아요. 안 하던 그 이상의 행동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지를 가다가 갑자기 계단을 만나면 이게 뭐같이 느껴져요? 벽이잖아요, 벽. 그 벽을 우리는 뭐 좌절의 시기다. 지금 뭐 나는 약간 힘든 시기야. 나 약간 나 좀 그래.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벽이. 근데 그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만났다는 건 또 뭐예요? 이 다음이 바로 직전이구나. 이 계단 바로 직전까지 왔구나. 내가 다음 단계 직전까지 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산 다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세이셸 등산하셨어요? 어머! 하시는 분 없어요, 여기 그러면? 진짜 정말, 해탈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덥고 막 힘들고, 더 이상은 진짜 아무도 앞뒤로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다 힘들어가지고 각자의 속도마다 다 벌어져가지고 혼자서 산속을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더운 거예요. 물도 없어. 우리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물도 진짜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갔다가 초반 30분 만에 다 먹어버리고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좀 벗자 이러고서 벗어버렸어요, 그냥.
안에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었거든요. 벗어버렸어요,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걸 다 초월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이제 오는데 나중에는 후다닥 막 입었거든요. 창피하니까. 나중에는 입지도 않았어요. 볼 때만 봐라, 그냥. 볼 때만 봐라. 너 외국 사람 지나가면 다시는 안 볼 거잖아.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듦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의 다 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예전에는 등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최고조로 힘들면 그게 거의 다 왔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힘들다면 그건 너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 안 힘들다면 안 힘든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내가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 네트워크라는 건 목표가 있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것도 안 힘들어. 이거는 지금 나의 한계를 못 깨고 있다는 거거든요.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죽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뱀의 허물은 뱀의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 뱀의 한계. 뱀의 한계가 그 허물인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못 벗으면 이 뱀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허물을 벗기 전까지는 허물은 뭐였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기가 싫단 말이에요, 뱀은. 그치만 그걸 못 벗으면 죽는다라는 걸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깨야죠. 그 한계를. 그 한계를 깼을 때 반드시 더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더 고차원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오열을 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그룹에서 저분이 제일 힘드세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왔다는 거죠. 예, 원하는 목표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하자고 여기 아마 처음 오셨을 텐데 네트워크 세미나를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 무슨 마음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내 마음이 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여길 오는 걸 결정하는 거. 네, 사장님들이 여기 지금 오실 때 무조건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각가지 상황을 다 극복하고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실 수 있었던 건 결국엔 내 마음이 한 거예요. 내 발이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한 거죠. 스폰서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인간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시스템화된 사업이 아니고 인간이 시스템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얼마 전에 강의에서 그 CL 강서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 7가지래요. 근데 6가지는 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그만둔 이유, 스폰서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싫어서. 스폰서가 싫어서 그만두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래요. 네, 사장님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가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잘 되고 이 그룹이 계속 확장되고 이 그룹 안에 내 팀원들도 확장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진짜 나의 마음, 그 마음은요, 스폰서가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결정하는 건 나예요. 이 부정을 끊어버리자 결정하는 건 내 마음이고요. 오늘 힘들지만 나가보자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저 사람이 날 열받게 했지만 반응하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잘 다스리고 저 우습지만 이런 걸 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막 싫은 생각이 막 갑자기 불현듯나요. 그러면은 저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되게 우습잖아요,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근데 멈춰 이래요. 스탑.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줘요. 그러면 딱 이제 뭔가 행위를 하나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냥 버튼 같은 거예요. 버튼. 머리를 흔드는 것. 그래서 사장님들도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뭔가 좀 약간 이 생각이 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생각들이 생각날 때 머리를 흔드시고 스탑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네, 진짜 저희가 다 PM 안에서 아름다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도 저한테 네,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를 들려주실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울림을 주신 홈프로지 매스님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